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놀라운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진을 완전히 뺀다. 김을 뺀다. 이번 주도 건너뛰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 4월 2일은 5군데 기초단체장, 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앞두고 3월 31일, 4월 1일 월, 화 이틀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구로구청장은 워낙 민주당 텃밭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남 담양, 충남의 아산시라든가 경북의 김천, 경남의 거제 이런 데는 만약에 헌재가 그 전에 8대0 파면을 하고 헌재 결정문에서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의 죄상을 밝히게 되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 세력,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간다면 4월 3일, 4월 4일, 아마도 다음 주 내에는 헌재가 아무리 배짱을 부려도 다음 주 내에는 그래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조기 대선의 경선 체제,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됐을 때 선고를 내려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상황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쨌거나 유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선고가 남아 있지만 이제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2심에서 중요한 재판 2심 선고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동,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추가 득점을 얻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이미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공격의 신선감, 공격의 효력성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도층에게 2심 선고가 이번에 무죄로 났는데 이 중도층에게 어느 정도나 그런 사법 리스크 공격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 세력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후보로 뽑을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과 보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보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략과 후보를 정해야 됩니다. 먼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이고 전과 사범이고 이런 식의 공격은 이제 더 이상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을 문재인 시즌2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명을 앞세워서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집권뿐만 아니라 좌파가 집권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시즌2다.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얼마나 망가뜨렸는가를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나라를 여기서 더 망가뜨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의 망언 138개를 정리를 해서 망언집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자, 그것을 압축을 해서 그동안의 이재명의 언행 뒤집기, 말바꾸기, 거짓말, 그리고 과격한 정책, 이런 것들을 압축을 해서 5개 내지 10개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의 정책과 노선 변경을 할 터이니 이것은 문재인 시즌2다. 훨씬 더 악화된 끔찍한 문재인 시즌2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나라 이재명이 확인 사살한다. 추가로 더 망가뜨린다라는 공략 포인트를 세워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후보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자, 이제 문재인 시즌2다. 문재인이 망친 나라 명이 더 망가뜨린다라는 공세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치고 나올 것입니다. 아니, 나라는 윤석열이가 망가뜨렸지 않느냐, 그래서 탄핵됐지 않느냐, 무슨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느냐라고 받아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합니다. 맞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드시 탄핵 찬성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논리의 구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망친 나라 한동훈이 구한다. 이런 식의 구호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강경보수, 극우, 이런 세력들 죽어도 한동훈은 싫다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는, 한동훈이 되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하는 정신나간 일부의 강경보수까지 포함을 해서 이들이 한동훈을 포용을 하고 한동훈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탄핵 찬성 후보로. 오세훈은 막판에 탄핵 반대로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 파동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는 탄핵 반대, 그리고 노쇠했고 중도층 흡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한동훈 외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강경 보수 세력에게 묻습니다. 한동훈을 마음껏 비판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